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요즘 디벨롭해서 신축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기는요, 디벨롭해서 신축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공동투자 사업부를 신설을 해서 강남 서초에 싼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차익을 남기려고 한번 수지타산을 한 계산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디벨롭을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시기는요, 이 차익이 남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럼 안 되는지 하나씩 제가 그동안에 디벨롭 하려고 했던 건물을 토대로요,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땅은요, 이제 방배동에 있는입니다. 일단 입지는 이 방배역과 내방역 한 중간 정도에 있고요. 이 3,000세대가 들어오는 거의 길목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도 있고 또 서리풀 공원도 있고 또 역도 한 5, 6분 거리고 입지적으로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평당가가 6,387만원이었고 감정가가 35억이었습니다. 매매 금액보다 감정가가 더 높았죠.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이 공시지가도 15억인데요. 매매 금액의 5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에는요, 공시지가가 평균 40%가 안 됩니다. 50% 나왔다는 얘기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감정가보다 저렴하다는 얘기거든요. 역시나 우리은행에서 탁감가가 3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해서 이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디벨롭을 해봤습니다. 먼저 대지가 50평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이게 매가가 32억이고요. 여기에 취득세가 1억 4,72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또 공동투자에 들어가는 컨설팅 비용 1.1%에서 저희는 2%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입을 해서 이제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 비용이 지금 평당 1,000만원에서 1,100 정도 하는데요. 철거하고 감리비용, 설계비용 다 포함해서 약 1,100 정도가 요즘의 시세입니다. 평당 1,100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시 이 건물이 지금 2종에 50평이면 지상으로 100평 지을 수 있고 지하로 약 한 4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면적 140평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40평에 1,100만원, 그러면 신축 비용이 5억 4천입니다. 여기에 신축 비용 취득세가 들어가죠. 그러면 대략 한 16억 정도로 잡겠습니다. 총 16억. 총 계산을 해볼게요. 매매 금액 32억, 그리고 취득세 1억 4,720인데 법무사 비용, 인지세 더하면 1억 5천 잡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6,400입니다. 그리고 신축 비용이 16억. 총 50억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출을 받죠. 저희가 대출을 70%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35억이 나옵니다. 35억에 5% 이자를 계산하면은요, 1년에 1억 7,500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같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약 한 600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1년 1억 7,500. 원금까지 하면 6천만원.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3,500만원이 되겠네요. 1년 이자와 원금이 2억 3,500입니다. 물론 여기서 원금은 어차피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이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1년 이자가 1억 7,500인데 신축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임대에 맞추잖아요. 그동안에 또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럼 6개월 이자가 약 9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총 원금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50억에 플러스 1억 7,500 플러스 9천만원, 총 52억 6천만원이 원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엑시트 하려고 그러면 60억은 얼마 안 남을 것 같고 최소 65억은 팔아야 양도소득세, 법인세면 또 법인세 내고 남으면 한 10억 정도, 8억에서 10억 정도 남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65억에 우리가 차익을 남겼을 때 65억이면 평당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65억에 50평 평당 1억 3천만원
자, 매각을 시켜야 됩니다. 이 건물이 평당 1억 3천만 원에 과연 매각을 이제 시킬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봐야겠죠. 물론 지금 강남 서초에 신축을 하면 뭐 1억 5천, 뭐 많게는 2억 이런 것도 팔린 것도 있죠. 그런데 그 팔린 게 언제 팔렸냐가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호황일 때 팔렸는지 아니면 지금 팔렸는지 그걸 떠나서 이 건물 주변에 1억 3천에 이게 과연 팔릴 수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자 이쪽 어디에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여기 지금 1억 3천에 팔고 있네요. 일단 신축 건물인지 봐야겠죠. 네, 건물은 이제 신축 건물입니다. 지은 지가 2020년. 자, 3년도 안 된 건물이죠. 근데 위치가 이 건물이 또 훨씬 좋습니다. 보니까 이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자, 상권도 여기가 훨씬 좋네요. 이렇게 쭉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도인구가 많이 있는 편이고 저희 소개 건물은 이제 이쪽 한 블럭 이면에 들어가요.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훨씬 입지가 좋은데 이게 지금 1억 3천에 1억 3,200에 나왔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어요. 나온 지는 꽤 되었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0억이 넘어가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싼 거를 보겠습니다. 이 내방역 여기를 보니까 이 건물 8,354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가 65억이에요. 우리 아까 소개 건물 65억에 매각을 하려고 했죠. 같은 겁니다, 매가가. 근데 얘는 78평, 건물이 198평입니다. 저희 소개 건물은 140평, 대지가 50평으로 나오는 거고요. 매매 금액이 같지만 얘가 땅이 78평이 더 큽니다. 건물도 50평이 더 크고요. 근데 얘도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얘는 입지도 더 좋아요. 대로변 바로 한 블럭 이면이고 여기에서 불과 2, 3분 거리고요. 상권도 아까 걔보다는 더 있고 건물도 자 엘리베이터 있고 신축구 아주 예쁜 건물이에요. 얘가 지금 8,300에 지금 안 팔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걔가 신축을 해서 1억 3천에 팔리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 뒤에도 8,100에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90억인데 2013년인데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얘도 8,100에 안 팔린 지가 꽤 되었죠. 자, 이번에는 강남구 건물을 한번 볼게요. 역삼동에 있는 65억입니다. 평당 8,700인데요. 명도, 용도 변경 다 가능해서 바로 지을 수가 있고요. 얘 감정가가 현재 63억이 나왔고요. 거의 감정가 수준으로 나왔고요. 지금 역삼동에 8,000대 매물도 보기 드뭅니다. 얘를 한번 제가 디벨롭을 해봤습니다. 얘가 대지가 74.5평이에요. 매매는 65억이고요. 얘에 대한 취득세 4.6% 2억 9,900인데 우수리 빼고 3억 잡겠습니다. 법무사 비용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 컨설팅 비용 2% 그러면 1억 3천. 자,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요. 자, 2종입니다. 그러면 지하까지 약 190평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90평에 곱하기 1,100만원은 20억 9천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한 6천 해서 21억 5천이 나오겠네요. 자, 총 계산을 해볼게요. 65억, 3억, 중개 수수료 컨설팅 1억 3천, 신축 비용 21억 5천, 총 90억 8천입니다. 여기에 70% 대출을 받겠습니다. 대출 금액 63억 5천에 곱하기 대출이자 5% 잡을게요. 그러면 1년 이자 3억 1,780. 원리금까지 더하면 뭐 한 달에 한 4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원금은 어차피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이니까 빼고 여기에 이제 6개월 임대에 놓을 동안에 이자 나가죠. 그럼 1억 한 6천 정도. 총 계산해 볼게요. 90억 8천. 네. 1년 이자 3억 7,080. 6개월 이자 1억 6천. 얼마죠? 자, 95억 5,780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엑시트 하려 그러면 한 110억은 받아야 내가 한 10억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0억에 우리가 판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110억에 팔려면 자, 평당가가 7.5평 대지. 그러면 1억 4,765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5천으로 계산을 해보고 평당 1억 5천에 팔릴 수 있는지 이제 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걸 볼게요. 평당 1억 3,800입니다. 근데 얘는 이쪽보다 도로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요. 역삼역에서 가깝고 대로변 바로 이면이고요. 그리고 코너입니다. 이 건물인데 지금 125억에 팔리고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건물이에요. 5층에 지하 1층이고요. 건물이 252평입니다. 저희 소개 건물 190평보다 60평이 더 올라간 건물이에요. 연식은 좀 된 것 같지만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리모델링 안 하더라도 사무실 임대 놓기는 아주 좋습니다. 주차도 편하고 이게 지금 1억 3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 얘도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지가 더 좋아요, 얘가. 그래서요, 지금은요, 디벨롭 한다고 하면 다 돈 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돈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년 전에 아주 호황일 때는요, 그때는 디벨롭을 안 하더라도요, 그냥 구축 건물을 매입해서 1, 2년만 갖고 있으면은요, 5억, 10억, 20억씩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거는 50%, 100%도 올라가서 차익을 남겼어요. 디벨롭을 해서 20억, 30억, 40억, 뭐 50억 차익을 남겼다. 이 얘기는요, 다 2, 3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작년 또 올해 차익을 남겼던 겁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너무 많죠. 일단 전에는 금리가 2.5%였어요. 그리고 공사 비용도 600만원, 700만원이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 2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그때는요, 수요도 지금보다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경기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지금 안 좋아요. 대출금리 너무 비싸죠. 너무 높죠. 자, 건축비용 너무 높아요. 자, 수요도 없어요. 경기도 안 좋아요. 지금 중국 시장 막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 또 금리 언제 또 더 올릴 줄 모릅니다. 물론 금리가 뭐 올해 말 내년 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거지 갑자기 막 한 번에 떨어져서 한 번에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5%였던 대출 금리가 4.5%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4.5%에 대한 데미지가 있어요. 또 4% 가면 4%에 대한 데미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2%대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도 내년에 지금 같은 금리가 지속되잖아요. 진짜 강남에 있는 건물주 분들이요, 이자 못 버티고 정말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경제의 원리에서 너무 단순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자, 수요보다 공급이 많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강남이요, 공실이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2, 3년 전에 건물들이 정말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면서 신축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막 올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통임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통임대가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임대가 120%, 130%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임차를 맞출 수가 있었지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100%도 아닌 오히려 금액이 통임대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매매 금액도 같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 공시지가가 지금 강남에 10%, 어느 곳은 20%가 떨어지면서 매매 금액도 그렇게 떨어졌고, 그러면서 임대 수익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벨롭해서 과연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장투하면 되죠. 네, 맞아요. 장투하면 돼요. 그런데 건물 잘못 사서 장투하면 내가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급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가면 이대로 금리가 지속되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지금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디벨롭을 굳이 해야 되냐 이거죠. 건축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또 금리가 오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강남 같은 경우는요, 땅을, 자, 건물이 있는 거 말고요, 자, 땅에 신축을 하려고 하면은요 20% 싼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지 수지 타산이 있고요. 강남 외 지역은요
최소 30% 이상의 싼 땅을 잡으셔야지 수익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땅들이 없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 한 2% 후반에서 3% 정도 맞춰주고 시세보다 5억에서 10억 이상 싼 매물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억에서 10억 이상 싼 매물을 잡고 수익률을 3% 맞추면서 이자는 대출로 똔똔이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때 가서 이 5억 10억 싸게 산 그 차익금만큼 그때 가서 차익을 누리시는 겁니다. 물론 더 경기가 좋아진다면 더 많은 차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년에 또 금리가 지속이 될 수 있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로 아주 안전하게 가셔야 합니다. 불과 2, 3년 전에는 계약하고 잔금 치르면 금액이 올라가던 시기니까 단타로 해서 많은 차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정상적인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사실 2, 3년 전에는 코로나 특수한 시장으로 인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시대였던 거고 진짜 정상적인 시대가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원래 부동산은 장기 투자잖아요. 특히 빌딩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더 장기 투자로 하는 건데 그런 특수한 시장 때문에 단기 투자로 바뀐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은 불과 2, 3년, 1, 2년 전에 그런 성공 사례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황이기 때문에 절대 1, 2년, 2, 3년 전에 투자, 성공 사례를 보고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감정가 이로 나온 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3년, 5년 좀 멀리 간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뭐 20억 차익 남겼더라, 30억 차익 남겼더라, 뭐 2년 만에 뭐 100% 수익 거뒀더라 이런 말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스스로 공부하셔갖고 스스로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략을 짜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지금 강남에 신축 건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하빌딩 서버입니다. 여기에 매물을 다 등록하는 시스템인데 강남구 신축 키워드로 잡고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 총 124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신축 부지랑 신축 꼬마 빌딩, 신축 건물들이 쭉 나왔는데 이렇게나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신축 부지는 더더욱 지금 매각하기가 어렵고 신축 건물도 현재 많이 나와서 매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기에 리모델링까지 더한다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죠. 강남구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축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겠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3년, 5년, 10년 장투로 간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1, 2년, 2, 3년 안에 빨리 번다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벨롭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건물 짓는 게 10년을 늦는다고 합니다. 여러 번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임대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 다시 좀 정리를 드리자면 강남은 최소 신축 땅을 매입했을 때 20% 이상 싼 땅, 서울 지역은 최소 30% 이상 싼 땅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물이 있다. 이런 것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0%에서 20% 싼 건물을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수익률은 한 2% 후반에서 3% 정도 이상 되는 것을 투자를 하시면 바람직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